1930년대 후반 만주 독립군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었다. 일본군이 만주 전역을 장악하면서 독립군들은 연해주 등 러시아 땅으로 밀려났다. 당시 중국군마저 도주해버린 만주벌에 남아 최후까지 장렬하게 싸운 독립투사가 있었다. 구미 출신 허형식이다. 허영식은 왜 안 건너갔냐? 허영식은 딱 한마디 말했어요. 딱 모든 영도자들이 다 건너가면 여기 누가 하냐? 자기는 할아버지도 일제 와서 싸우다 전사했고 우리 가족도 많은 이렇게 일제 그렇게 되는데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중국인들조차 만주 지역 최고의 항일 투사로 손꼽는 허영식. 그는 13도 의병 총군사장 허위 선생의 조카였다. 1907년 고종이 퇴위하자 허위 선생은 연천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허위 선생이 이끌던 의병연합부대는 한때 동대문 밖까지 진격했으나 끝내 거사에 실패했다. 허위 선생은 의병을 일으킨 지 1년 만에 일본군에 붙잡혀 처형당했다. 허위 선생이 처형된 후 허씨 일가는 탄압을 피해 만주로 망명했다. 이 대열 속에는 2살이던 어린 허영식도 포함되어 있었다. 허씨 일가는 횡도천을 지나 삼원포를 향해 가던 중 대황구천에 잠시 정착한다. 왕산 허위 일가가 한인년 항도천을 거쳐서 정착하던 이런 곳입니다. 허위 선생의 그 둘째 형 허겸 선생과 그리고 그 허위 선생의 집안, 그 집안 조카들, 이 일가들이 속속히 올라가면서 이 대항구에서 1912년 이 무렵에 통과하면서 잠시 살았던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고속도로입니다. 네, 지금 새로 뽑았거든요. 허씨 일가는 이곳 대황구촌을 기점으로 이후 만주 벌판과 북간도, 러시아 등 곳곳을 떠돌며 치열한 독립전쟁을 벌였다. 이 때문에 허씨 일가 후손들은 해방이 된 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채 중국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미국 등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왔다. 오랜만에 허씨 일가가 모였다. 최연장자는 허위 선생의 손녀 허로자 여사다. 그 왕산 할아버지 8월 초 아흘에면 90입니다. 비스켓이에요? 비스켓? 그렇죠. 예. 여기 우리 다 보입니까? 보입니까? 가족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다 보니 언어도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등 제각각이다. 하지만 조상들이 벌였던 치열한 독립전쟁의 기억만은 공통으로 간직하고 있다. 의병하고 할아버지 모두 군사들 데리고 집으로 오면 우리 어머니 며느리 되니까 그저 음식도 하고 그 사람들 빨래도 싹 씻어서 아침에 가겠으니까 말리우길래 큰 감에 불을 떼서 대게 가서 거기서 이 버선이랑 싹 말리우고 적삼이랑 싹 말려서 그래 아침에 입에 보냈다고 그랬대다. 할아버지가 독립적인 운동하셨다. 그 다음에는 화포도 쏘시다가 화포가 오발하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떨어졌대요. 떨어져서 어떻게 다시 이렇게 붙은 게, 그러니까 이 엄지손가락 이랬다 다시 붙은 게 그 흉터가 이렇게 남아서 그게 굵은 명줄이 생겼다. 요거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들은 거는 뭔가 같으면 날 보고 그래요. 그때 조그만데 10살도 되나 많았는데 10살 때 광복했습니다. 저기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연렵이 세워달래요. 나 실제는 연렬한 그 말 뜻도 잘 모르는데. 유하현에서 자란 허영식은 1920년대 일본군을 피해 흑룡강성 빈현으로 피신했다. 허영식의 존재가 드러난 것은 1930년 노동절 투쟁 때였다. 하얼빈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벌어진 노동절 시위를 이끈 사람이 허영식이었다. 이날 그 맨발로 있잖아요. 이 영사관의 그 행사부장
예, 형사부장이 부모인지 누가 이제 돌아갔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순경 경찰들이 병력들이. 전부 빈현이라는 동네를 조사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문지기 딱 안에 딱 있는데 총 지금 돌멩이를 뿌리니까 이놈이 총 쐈어요. 쐈는데 돌멩이 사척 나더니까 이놈이 숨어버린 거죠. 예, 그런 또 스토리가 있고. 당시 21살의 허영식은 시위대를 이끌고 일본 총영사관을 습격했다. 돌을 던져 일본 총영사관의 유리창을 부순 후 영사관을 점거했다. 허영식은 체포되어 징역 2년을 언도받았다. 그는 김동삼 등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수감됐던 이곳 지하 감옥에서 2년 동안 옥고를 치렀다. 석방된 허영식은 주호 반일 유격대에 참여해 본격적인 무장 항일 투쟁을 시작했다. 이후 수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운 허영식은 1939년에는 동북항일연군 제3로군 총참모장까지 올랐다. 1941년 일본군에 쫓긴 항일연군이 대부분 러시아로 이동한 후에도 허영식만은 남아 소부대를 이끌고 항일투쟁을 계속했다. 조주현을 습격합니다. 이 부대가. 이 부대가 그 당시 한 100여 명 되는데 조주현성을 점령했어요. 점령해가지고 그 경찰 중대를 소멸하고, 그냥 일본군들 수비대를 소멸하고, 했는데, 일본 놈들이 항일연군이 소멸됐다는 이걸 뭔가 취소해야 되네. 보니까, 항일연군이 계속 살아있네. 예. 중국 항일부대도 한인 독립군도 모두 만주를 떠났지만 허영식의 부대만은 전투를 계속했다. 허영식을 마지막 파르티잔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1942년 경안현에서 소부대를 순시하던 허영식이 만주국 군인들에게 포위됐다. 이 골 이름이 정봉령인데 여기 골짜기 밑에서 밥을 지어 먹어요. 순시할 말 하기 위해서 밥을 지어 먹는데 그 연기가 잘 빠지지 않아요. 발 삼고 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위기를 맞은 허영식. 그는 부대의 기밀이 담긴 서류 가방을 부하에게 주어 도주하게 했다. 자기 문근 서류 가방 이걸 왕씨란 그 사람한테 넘겨주면 너는 펄 뚫고 나가라. 이걸 장서리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가 이거 갖고 펄 빠져나가고 이 허영식이는 계속 엄호하는 거죠. 엄호하다가 마지막 결국 허영식은 부하가 무사히 도주하도록 엄호하던 중 총을 맞고 전사했다. 당시 그의 나이 32살. 만주벌 마지막 파르티잔은 그렇게 쓰러졌다. 경안현 혁명열사릉원.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열사들을 모신 이 묘지의 맨 앞쪽에 허영식의 비석이 우뚝 서 있다. 평생을 독립전쟁에 바친 한인 항일투사에게 중국인들도 최고의 예우를 바친 것이다. 만주 지역의 30년대 중반 이후는 중국 공산당 소속의 그 동북항일연군이 항일투쟁의 제일 핵심이었고 선봉이었다. 거기에 한국인들이 중국인들 속에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항일투쟁의 선봉의 지도자로서 우뚝 자리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943년